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KBS와 연합뉴스TV 등 주요 공중파 채널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해 북한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입니다. KBS와 연합뉴스TV 등 일부 방송사는 이날 오전 9시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방송된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를 실시간으로 송출했습니다. 연말에는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고 지랄 발광 호들갑을 떨었는데 연말에 이어 연시에도 김정은의 신년사로 언론의 기사들은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김정은의 통치 지배하에 놓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하냐가 국제 정세적으로는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새해 아침부터 신년사를 편집이나 거름 없이 전부 지상파로 내보낼 필요가 있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신년사를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된 시점에서 북한과 동시에 방송을 내보내다가 김정은이 혹시 사상과 체제와 관련한 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것을 그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러모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주요 참모 및 이른바 의인들과 함께 남산에 올라 새해도지를 받습니다. 문재인의 산행은 오전 8시 15분경에 끝났고 문재인의 새해 첫날 동정은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보다 늦게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김정은에게 자리를 양보한 게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신년사는 생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는 오전 9시에 방송됐지만 생방송이 아닌 녹화 생방송으로 추정됩니다. 신년사를 읽는 김정은의 뒤편으로 보이는 시계바늘이 김정은이 신년사를 읽기 시작한 시점에 12시 5분경을 향하고 있었고 이후 30여 분간 진행된 신년사가 끝날 무렵에는 12시 55분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읽는 도중 10분가량 휴식을 취했거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NG를 내 그 부분들이 편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녹화 방송이었다면 이것을 왜 북한과 동시간대에 굳이 이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송출했는지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이어 어제였던 2일 2019년도 신년회에서 전날 김정은의 신년사에 화답하는 성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망상이었는데 김정은이 이미 제시한 평화와 번영이라는 키워드를 되풀이했고 신년사를 전하는 모습을 언론에 비춘 것도 뒤늦어 따라가기를 하는 모양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기해년 신년회에는 약 30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냈는지 맛보았다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이 언급한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는 전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화 번영 역사를 쓰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한 남쪽 결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평화 번영은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지요. 앞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새해 아침부터 조선중앙TV로부터 녹화 중계된 김정은 신년사가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 남북관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각인된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뒤늦은 신년사를 밝힌 의도에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일부러 한 발 늦은 태도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신년사가 방송과 인터넷 뉴스 지면을 장식했던 1일, 문재인도 대국민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한 덕담 성격의 짧은 메시지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글엔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지만 남북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준비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들은 TV를 통해 문재인이 새 하루 동안 2018년을 빛낸 의인들과 등산 해맞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신년사 직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뿐 이날 저녁에도 문재인의 발빠른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정은 신년사는 먼저 공개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퉈 김정은이 양복 입고 숲 소파에 앉아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파격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서특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신년사가 갖는 남북관계, 동북아 안보 변화에 대한 정치평론가들의 각종 분석으로 온 방송이 김정은 신년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 9.19 남북군사합의 적극 실천 등 민감한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정작 부각시킨 건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였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평창올림픽 동참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주면서 실현됐듯이 이번에 제시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도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받아주게 되는 연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물론 대북 제재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말입니다.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재 압박 시 새로운 길 모색이라는 김정은의 전제 조건이 이슈를 선점해버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설파한 문재인의 위치가 조수석으로 또는 트렁크로 나앉은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을 열받게 하는 것은 김정은 신년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1일 KBS 출연 중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과 문제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선결 조건이었던 천안함 폭침 사과 요구를 거둬들인 듯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이럴 거면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천안함 생존자인 전준영 씨는 국내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너무 분하고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면서 군대를 갔을까 매우 회의감이 느껴졌다라고 했고 이성우 천안함 46 용사 유족협의회 회장 또한 일본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오더라도 사과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일본과 관련해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면 어떤 파장이 있었을까를 말입니다. 아마 국방장관 사퇴하라며 전 좌파가 발기하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전준영 씨 말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그 누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작년 이맘때쯤이었지요.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 발표한 남북 공동 보도문이 북한 김정은 신년사를 그대로 베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1월 12일 논평을 통해 남북회담 공동보도문이 김정은 신년사를 베껴왔다라고 말하면서
김정은 신년사와 남북 공동 보도문을 직접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김정은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받아 적는 공동정권이 된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문구 하나도 새로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북측에 휘둘렸다는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더욱 한심하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도 김진태 의원이 올린 자료를 보면 김정은 신년사 중 대남통일 부분과 공동보도문에 중첩되는 단어와 문구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신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마치 주도권을 일부러 내주려는 듯하는 행동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때 쓰는 노래 가사말 하나가 있죠.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올 한 해도 어째 이 노래 가사말을 자주 되뇌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도 많은 요즘입니다.